안녕하십니까. 마켓앤슨 증시의 최예린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 코스닥은 아주 강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코스피도 코스닥을 좀 추종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를 따라갑니다. 형님 따라 9까지 내리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770선도 간당간당 했었는데 다시금 178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빠르게 또한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사주진 않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함께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외국인은 300억 가까이 팔고 있는데요. 이 시각이 현재 9시 36분 정도입니다. 양시장 선물 모두 팔고 있고 개인들이 아침부터 사주고 있죠. 기관에서 오늘 기금 쪽은 괜찮게 사주는 것 같은데 역시 투신권의 물량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차익, 비차익 전반적으로 다 매수 우위를 또 기록을 해주네요. 현재 코스피가 1780 바로 턱 밑인 177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다시 낙폭을 1포인트 안으로 좁혔네요. 오늘 코스닥 쪽에 좀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농업 쪽 그리고 비료주가 관련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관련주가 띠고 있는 건데요. 조비가 거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랐고요. 남해화학과 KG케미칼이 6에서 7%대, 동부하이텍도 4%, 또 삼성정유화학, 카프로도 1, 2%까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거래소 내에서만 좀 국한시켜서 본다면요. 가장 괜찮은 쪽은 좀 운수 창고 쪽인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 한준해운, 호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2 내지 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TX 펜오션도 2% 정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다시 반등을 해주네요. 보험주들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특별히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모두 다 강보합 정도로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의학 쪽도 최근에 좀 괜찮죠. 녹십자가 한 3.5%, 한미홀딩스가 4%대, 나머지 종목들도 1.5% 이상씩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역시 보험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금융 전체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래도 KB금융 신한지주는 나란히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네요. 오늘은 하나금융지주도 상승세에 동참을 합니다. 자, 반대로 좀 약한 쪽을 한번 본다면요. 운수 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대장주 현대중공업은 조금 피로감을 느꼈는지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모비스도 초반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 낙폭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모비스보다도 더 오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은 현대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 이상이나 빠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라바마 공장의 그 공장장에 대한 경질 얘기가 좀 불거져 나온 것 같고요. 미포조선도 오늘 1% 가까이 밀립니다.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기아차도 역시 1.7%, 기아차도 이래저래 70주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죠. 반면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서 3%대 상승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많이 올랐었던 현대중공업이 약간 조정을 받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분위기가 괜찮은 반면 자동차주는 오늘 아침에 죽을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 일부 그런 종목들이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화학주들, 비료주들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LG화학은 오늘 3%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갭으로 갭 하락해서 출발한 데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거죠. OCI도 오늘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오늘 좀 괜찮은 편이고요. SK에너지는 그나마 강보합으로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지금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갈 텐데요.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를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에서 참 강하긴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인지 오늘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네, 요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이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고 조금은 짜증나는 그런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의 수익도 그렇죠. 얻으려 하면 할수록 멀리 도망치는 것이 주식시장의 수익에 대한 생리, 그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막 안절부절 쫓기보다는 차분히 좀 기다려주는, 수익이 나한테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을 좀 발휘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여유를 좀 발휘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주가의 조정을 기다리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또 상반된 면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이후 연중 최고치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 전략이라든지 판단을 할 때 또 참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하는 제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사기 쉬운 장인가 팔기 쉬운 장인가. 자, 종목으로 치자면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지금 나는 사고 싶은가 팔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장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기 쉬운 장이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수하기 쉬운 장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팔까 말까를 망설이는 시장이라고 본다면 역으로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소 여유롭게 좀 느긋하게 그렇죠?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비가 아니고 그러면 그 소나기를 1분 더 5분 더 빨리 가자고 막 구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마 밑에서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한층 필요하다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장입니다. 이 시간을 금주를 시작했던 첫날 지난 8월 2일장에서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야 뭔가 되겠구나 대망의 1800포인트를 돌파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한층 더 들었습니다만 장중한 때 179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에 따른 실망감 또 주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팔고보자의 매도세가 강하게 충만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한다면 그렇죠. 투자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최고치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금일장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국내 시장의 현재의 위치와 움직임 먼저 살펴드리고 수급 동향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차트의 모습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까지는 국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국내 시장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약보합 수준이죠. 다시 말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역해된 쇼일등의 전형적인 바닥 탈출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매물벽대가 18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라인이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때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뉴욕 증시의 상승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오늘 시초가 개파락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초가가 개파락 출발한 것이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죠.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시초가는 개파락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장중한 때 마이너스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1770선대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본 증시는 개파락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아직 상승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9700포인트 라인을 9700엔대를 돌파해야지만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여러 차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것이 없는 일본 니케이 지수로 본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 시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지 크게 하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18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고지 탈환 쉽게 탈환하지 못하죠. 주인공이 큰 부상을 입는다든가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몇 명 그 영화상에서 사망을 한다든지 큰 위기를 겪어야지만 고지를 탈환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고지가 눈앞에 있지만 그 고지 탈환을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래도 나설 수 있으면 나서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근데 뭐냐 밑에 우리 아군들이 엄청나게 대규모의 아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1750포인트 라인에서는 엄청난 대군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죠. 그럼 네. 결국 이 고지 탈환도 시간이 가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돌파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설사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1800선대를 한번 회복한 연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 그리고 우리가 인접한 일본 증시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국내 증시 상승 트렌드의 기조 유지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은 그 조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더군다나 장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 금주 들어서는 뭔가 좀 미약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매도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은 오히려 연기금과 종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장초반 매도해서 지금 소폭이나마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서 일부 자문형 랩 상품의 매도 물량 그리고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네. 종목별로 오늘도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7, 8%대 상승과 하락을 할 종목이 아닌데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쵸. 그들 자문형 랩 상품의 이익 실현 매도 물량이 한두 종목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인생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을 가지고 예. 너무 조급해서 투매에 동참한다든지 추격 매수 나섰는지 하면 꼭 화를 부르게 마련이죠. 네. 지금도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 일부 이익 실현하고 싶은 분도 있었겠지만 하락시 추격해서 매도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네. 여전히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낙폭 과대해서 특히 오전장에 밀린다면 오후장에는 조금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낙폭 과대는 도랄 매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1800 쉽게 돌파되면 이제 영화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끄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1800을 한번 뚫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언젠가 다음 주 어디쯤엔가 이재용 상무하고 1800 얘기를 한번 신나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박재민 대리하고 얘기했을 때 IT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LED주의 급락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LG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신매수 상위 종목들 리스트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LG전자를 엄청나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LG전자 1위, 신한지주, 현대중공업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NHN,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효성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 주초와는 다르게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에 대한 선취매성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 7월 하순부터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닉스를 521억 원 매수하면서 SK에너지, 대한항공, 포스코, 삼성증권을 매수함으로써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에 대한 선취매성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도 크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전장에서 셀트리온을 80억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하나투어, 성호하이텍, 실리콘웍스, SK 브로드밴드를 매수했는데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 굉장히 작은 셀트리온 80억 원 순매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크게 매수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OCI 머티리얼즈를
18억 순매수를 필두로 해서 평화전공, 다음 메일유업, SM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종목별로 선별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은 종합지수 자체가 추세를 다소 이탈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전환까지는 다소의 시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분간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사볼 수 있을까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어떤 특징적인 펀더멘털도 괜찮지만 지금 낙폭과대된 것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개인들이 과연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정환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낙폭과대를 끌어올리는 것을 개인들이 선봉에 나서려고 그런 생각을 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그냥 어떤 순매수 상위 그런 리스트를 보고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안전한 전략일런지 나름대로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굴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마 방법 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날씨도 더운데 밥상을 다 차리려면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쌀도 씻어야죠. 부식을 사가지고 반찬도 만들어야죠. 양념도 해야죠. 찌개도 끓여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발굴해서 바닥부터 끌어올리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뒤에서 가만히 있다 숟갈 하나 들고 싹 앉았다가 먹고 밥 다 타려놨을 때 가서 식사나 좀 하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잘못하면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들이 밥을 막 먹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치워야 돼. 맛있는 게 안 남아있는. 밥 숟갈 한 숟갈 뜨자마자 설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종목을 그래도 엄선된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라고 해서 그렇죠.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전략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드렸던 종목군들도 혹시 그쵸 막판에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종목 제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종목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승한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하락하는 경우에는 네. 제가 말씀드린 이후 한 3, 4일 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네.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5% 이상 하락을 보인다. 그럼 한번 손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대부분 상승 초입에 있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예. 자, 오늘은 판단을 잘못하지 않을 종목. 나름대로 유료 종목을 아니면 그래도 안전하다 하는 종목 두 종목을 오늘도 선정해 봤는데요. 예. 오늘과 내일장, 내일은 좀 시장이죠. 오늘과 다음 주 초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바라고요. 오늘 오전장에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SK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러분, SK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SK 에너지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행진을 벌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오늘은 SK를 말씀드리는데, SK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했다는 이익이 증가가 전망되고 있죠. SKC라든지 SK에너지라든지 SKCN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했다는 이익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바닥 탈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 종목의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어떠냐? 가격은 96,000원을 전환 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이 장에서도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것은 1차 상승 이후에 견고한 기간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직전 고점 10만 원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96,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96,000, 이 장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SK는 마이너스 국면에 내려왔다가 지금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96,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최혜리나 앵커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자, 지금 러시아의 뭐 대형 산불을 포함해서 이 지구 온난화 영향, 뭐 엘니뇨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학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 남해학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1위의 그 화학비료 제조업체죠. 그리고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기 이런 개별 종목은 재무구조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유보율 660%, 부채비율 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를 부각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17,000원 선언이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하면서 오늘 18,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18,000원 이하에서 18,000원 이하에서 한번 눌림목을 향한 매수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만에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에그플레이션 수혜 관련주 중에서 국내 최대 뭐 화학업체, 비료업체라고 할 수 있는 남해화학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SK와 더불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56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간 5분 정도 뒤에는 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될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 한번 드릴게요. 02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누르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개별 특징주를 조금 더 풍성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이준희 기자 전화 연결해보죠.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은 조금 힘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수가 좀 힘이 없어서 말이죠. 어떤 종목들이 이런 장 분위기 속에서 강세를 띠고 있나요? 네, 한진해운이 3,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2, 4분기 실적과 달리 3, 4분기에는 한진해운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3, 4분기는 컨테이너 화물 성수기라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남광토건은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남광토건은 엊그제 우리은행으로부터 471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기업 정상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LG화학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G화학이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 증권 등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새내기주인 MS오토텍은 호된 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모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규 상장 업체가 상장 첫날 하락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추세인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차체 모듈 제조업체인 MS오토텍이 현대차 그룹이 신흥시장 진출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때문에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수급이 안 받쳐져서 또 떨어지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상장하자마자 호된 신고식 때문에 또 눈물을 찔끔 흘리는 그런 종목 얘기까지 한번 다양하게 들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니까 역시 1771, 다시금 1770이 위협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오늘이라기보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FOMC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밖에 오늘 이정환 상무 같은 경우에는 또 에그플레이션 수혜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또 이미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 속에 녹아 있다면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많이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국제 이슈로 눈을 돌린 보고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먼저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같은 신흥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긴축 정책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혜업종으로는 비료와 농약, 농기계 제조업체가 꼽혔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매입을 통해 명목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금리 하락이 현실화되면 고용시장과 가계 소비가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나아가 글로벌 경기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 경우 경기에 민감한 IT와 자동차, 소재, 산업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상하이 엑스포 효과를 주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개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무려 3,5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2번 이상 관람하는 여행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오는 10월 폐막까지는 약 7천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방문객 수는 외국인들 중 일본에 이어 2위인데요. 하반기에 휴가나 연휴로 가족 단위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아시아나 항공은 소폭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때문인지 1,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국내 주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 신문 증권부에 있는 이준희 기자 요약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1770이 혹여나 깨진다면 제가 지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중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잠시 이제 있고요. 일단 자신의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을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볼까요? 대상을요. 네. 대상이 지금 25%로 9,280원에 산 지가 좀 됐습니다. 네. 됐는데 사고는 계속 빠지고 이래서 서울경제TV에서 보니까 앞으로 11,000원 이상은 가겠다고 이랬는데 계속 네. 빠지고 이래서 이걸 손절도 늦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예.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예, 7월 중반 7월 달에 사셨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음식료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될 텐데, 10,000원 이상, 11,000원까지 전고점이 지금 9,900원인데 전고점 이상까지 간다 그래서 샀더니 사실 사신 이후로 한 번도 매수가 위쪽으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르겠지 했는데 지금 8,500원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손절도 좀 늦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인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쭉 들고 있으면 올라올 만한 그런 종목인지도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나. 필요하다면.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딱 저 생각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 상담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상은 2분기 영업이익은 괜찮았지만 3분기 영업에 조금 둔화될 것이다, 모멘텀 둔화될 것이다라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9,230원 정도 같으면은 지금가 대비는 좀 높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높진 않는데, 사실은 손절가를 놓쳐서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강세 흐름이 그러니까 1%대의 강세 흐름이지만은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꼬리를 찍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앞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관들이 거의 매도를 한 사신 이후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를 보겠습니다. 매수가를 보고요. 네. 매수가를 보고 대응하겠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 좀 가지고 계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 10,000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종목은 손절가를 만약에 드린다면은 사실은 8,000원을 이탈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왜 8,000원짜리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냐면은 여기 자리가 240일 이동평균선에 이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해버리면은 7,000원까지도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현재 보면은 거의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하루에 30만 주 정도. 그러네요. 거래량인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주 이상 올라와야 종목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씩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매수를 뭐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외국인 창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래량 좀 터질 때 예. 빠져나오시는 전략. 9,000원 선까지 올라오면은 만약에 9,000원 선에서 더 이상 힘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는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조금 위험하다. 굳이 이제 손절이 그때쯤엔 정말 필요하겠죠. 지금 뭐 8,500원 썼는데 지금 손절하라는 얘기는 없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약간 양봉이 뜨고 있으니까 조금 8,000원까지도 가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0,000원까지의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 이미 피부로 느끼셨듯이 조금 주가 하락이. 8,000원 무너지면 완전히 팔아야 된다, 말이죠. 예. 네, 8,000원 무너지면은 하락 쪽의 트렌드가 강하게 지금 흐르죠. 지금도, 지금도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전일에, 밑골을 달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팔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없으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9,000원까지 한번 올라오면은 그때도 빨리 이제 9,230원에 사시긴 하셨지만 그 정도에서는 전량 싹 빠져나오는 약간 손해보고라도 위쪽으로는 일단은 9,000원 보시고요. 아래쪽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더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8,000원 더 깨지는지 일단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8,500원이니까 딱 중간이네요. 그죠? 9,000원 쪽으로 갈는지 8,000원 아래 쪽으로 깨는 쪽으로 트렌드를 잡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위쪽 아래쪽 체크 한번 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대상이란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예, 걱정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제도 마음도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대상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10시 7분인데 지수는 1775 정도로 다시 올라와서 1770을 제 입에서 오늘 아침에 불러드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화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연결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예, 효성하고요. 네. 우리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궁금한 점이요. 네. 예, 효성이 지금 더 이상 올라가기가 좀 힘들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증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앞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네. 이걸로 갈아타면은 어떨까 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 SDI를 좀 잡아보고자 하는 이미 또 보유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물량을 조금 더 효성 걸 빼서 집어넣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요. 효성을 얼마에 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85,000원에 40%입니다. 네, 85,000원이면은 7월달 들어서 사신 거네요. 예. 그래, 한 9만원 지금 가까이 왔는데, 요 정도에서 일단 수익을 보고 빼서, 왠지 급락했지만 올라올 것 같은 삼성 SDI 쪽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싶다. 일단 요 전략이 괜찮겠는지, 이걸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략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효성은 지금 반등 구간에, 상승 구간에 있고, 삼성 SDI는 하락 구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효성을 가지고 계십시오. 효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효성을 85,0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다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등이 났죠. 반등이 났고 어제 97,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그래요. 조금 길게 보면은 저는 효성을 10만 원까지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가지고 계시면은 수익이 충분히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팔으셔서 삼성 SDI로 가신다는데 일단 삼성 SDI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지금 오늘 밑거리를 달렸지만은 60일 이동평균선은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갭 하락 출발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요즘 시장에서 흔히 하는 70주 관련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고 많이 시세를 낸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다. 오늘 뭐 지금 3.79%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밑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저점이 잡혔다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밑꼬리가 어딘지 그러니까 하락의 트렌드가 멈추는 시점이 어딘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조금 길게 잡으면 15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는 게 좋으실 듯 하고요. 아직까지 삼성 SDI는 매수 관점은 아닌 듯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잘 가고 있는 효성을 왜 굳이 팔아가지고 지금 아직 바닥도 확인이 안 되는 삼성 SDI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16만 5천 원이 살짝 안 되는데요. 15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차트 분석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요. 삼성 SDI도 지금 오늘 뭐 하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향후 패널 가격 하락세가 글쎄 조금 하반기 쪽으로 어둡게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안 좋은 반면에 효성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얘기도 지금 당장 들고 계신 종목 효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맞네요. 일단은 교체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듯도 싶은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삼성 SDI로 효성에서 물량을 빼서 갈아타는 전략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투자증권으로 상담을 또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죠. 이거는 매수가가 어느 정도신지요? 예. 우리 투자증권은요. 네. 19,350원에 10%입니다. 예, 우리 투자증권은 19,350원에 10%. 지금 7월 한 초중반까지는 정말 많이 올랐었다가 그 중에 횡보할 때 사셨는데 계속 횡보네요. 그죠? 예. 네, 뭐 우리 투자증권은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 종목은 19,800원 그러니까 19,000원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009년도 그렇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이 좋지만은 이 종목은 19,000원대를 돌파를 못해 2만 원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19,000원대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오르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빠져나와야 되냐면 19,000원대를 결국을 돌파 못하면서 2만 원대를 물론 돌파를 했지만 윗골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되 지금 뭐 매수가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2만 원 돌파해야 됩니다. 2만 원 돌파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좀 짧게 보시면 대응하십시오. 짧게 보시면서 한 22,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은 이 종목은 밑꼬리 부분이죠. 18,250원 구간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탈한다면은 빠져나오신 전략 짧게 보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18,250원이 손절 라인이라고 접어 주셨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아래쪽도 아니고 굉장히 바듯하게 아래쪽에 조금만 더 빠지면은 바로 자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차트상에서도 그리고 피부로 느끼셨듯이 참 우리 투자증권 앞에 숫자를 이자 보기 힘드네 생각하셨을 겁니다. 2만 원 돌파가 좀 돼야 한 짧게 보더라도 22,000원 정도까지 가능한데 일단 2만 원 돌파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차트가 아래쪽으로 확 떨어지면은 그때는 또 조금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 떨어지는 폭은 역시 밑단은 18,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영시사님 이러다가 뭐 1,800 돌파하고요. 우리 투자증권 안 갖고 있으면 좀 아쉽지 않겠어요? 네, 1,800을 돌파를 한다면 아마 증권주들이 좀 올라가겠죠. 증권주 올라가겠는데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제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매제증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수가 1,800을 올라간다면은 동종목도 당연히 한 2만 원대 이상을 또 돌파할 것입니다. 근데 1,800대 돌파 여부가 좀 상고의 교통을 좀 겪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조정의 구간을 좀 고치고 조금 행보 구간을 고치고 난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면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손절가를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얼마 전에 밑거리 부분이죠. 그 이탈한다면은 손절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1,800 돌파하면 당연히 증권주가 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1,800이 지금 또 어제 엊그제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렇게 말처럼 쉽게
1800, 1800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돌파 자체가 되는 것은 조금 진통이 있지 않을까, 쉽게 1800을 터치해 볼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해 봤을 때도 1800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꺾인다면은 그에 반응해서 증권주, 특히 이 약간 좀 작은 우리 투자증권은 크게 좀 출렁일 가능성도 1800 찍는다 할지라도 전후로 있어 보인다 하는 느낌도 언뜻 듭니다. 그래요.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22,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요. 일단 뭐 1800을 넘긴다면 당장 2만 원 선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18,250원 얘기하셨다는 것도 꼭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효성 또 뭐 같이 삼성의 SDI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투자증권까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뜻 여러분을 한 것 같은데, 예, 한 분에게 3종목 상담을 했네요. 지금 10시 16분이고요. 아마 한 분 정도 상담을 조금 자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상담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죠? 네. 예. 서울반도체 예, 얼마에 사셨나요? 42,800원에요. 20%요. 42,800원에 20%면은 중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아주 며칠 전에 사신 건가요? 네, 7월 30일 날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5만 원대 뭐 거기 갔다 오신 건 아니시고 사신 다음에 네. 뭐 잠깐 올랐다가 지금 쭉 그냥 빠진 그런 상황인데 4만 원이 지금 이탈되고 어제 막 LED 그런 것 때문에 서울반도체 어제 크게 빠졌을 때 좀 놀라셨겠어요. 네. 아, 예. 그러면 향후 전망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될지, 손절을 해야지 될지. 네. 마음속으로 손절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마음속으로 손절하라면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는 좀 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해야지 되면은 해야 되는데, 저는 네. 단기로 좀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단기로는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웬만하면 또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갖고 계시는 네.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참 그 화두가 되는 게 LED 관련 전기 전자주들이 지금 많이 큰 폭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 삼성 전기, 서울 반도체 등. 네. 사실 서울 반도체는 그 코스닥에서는 대장주죠. 근데 네, 그럼요. 이 종목은 어제 하락만 하고 오늘 또 하락을 트렌드를 잡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42,000원대, 그러니까 42,000원대 돌파, 이게 42,000원대 이탈하면 사실은 조금 위험해지는 종목인데 네.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높지 않는데 네. 지금쯤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38,0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정말 한번 손절해야 된다. 그런데 자, 조금 더 깊게 보면 37,000원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조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요. 네. 하반기 LED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 움직임이 좀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오늘 종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종가에 마무리해서 오늘 밑꼬리만 지킨다면 쉽게 말하면은 38,900원만 지킨다면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올라오면은 4만 원대 돌파해서 매수가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은 일단은 물량 좀 줄이시고요. 만약 여기서 힘없으면 일단 여기서 빠져나오는 전략, 네.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심히 지금 어디 약속 잡지 마시고요. HTS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추세는 조금 이탈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입 가격이요. 지금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우려가요. 오늘 종가상에 오늘 마지막 3시 마감할 때 38,0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셨었고요. 밑꼬리가 지금 38,650원. 오늘 장중에 저점인 38,950원.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되 팔지 마시고요. 처음에 네. 사신 가격인 42,800원. 이게 이제 오늘장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정도까지 이제 너무 밑이라서 많이 빠져서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 싶으면은 매수가에서 얼른 정리하고 서울반도체 뭐 크게 플러스 내려고 하지 마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메모를 잘 네. 해두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 아유, 예, 수고까지밖에 못 들었네요.
네, 그래요. 10시 지금 20분 막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774로 그래도 1775선 중심으로 좀 위아래 움직인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또 금요일장 이번 주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서울 반도체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올라가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시총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자문사 이른바 70주들이 기관의 자문사 투매로 인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1770도 위협을 받았던 순간이 있는데요. 그나마 좀 많이 올라서 1773, 4까지는 유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플러스를 내면서 출발했지만 형님 따라 같이 행보를 하면서 2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비해서 떨어진 474포인트인데요. 그래요. 오늘 장은 이렇게 양시장 큰 폭은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 마이너스를 내고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주말에 나오는 토요일날 새벽에 얼른 뉴스 한번 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때문에 뉴욕 큰 폭의 상승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런지 아니면 또 큰 폭의 조정 이런 것이 나올는지 말이죠. 이번 주말에 나올 뉴욕 증시, 특별히 고용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전략도 상당히 달라질 테니까요. 네, 오늘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전략도 많이 세워드렸으니까 대응 성공적으로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